방충망을 갖다 임대인이 왜 해줘요? 아니 화장실 막혔어? 아 당신이 굵으니까 막힌 거 아니야? 그걸 내가 왜 해? 세입자들이 이제 어디 들어가서 사는데 막 집이 난장판일 수가 있어요. 난장판일 수. 근데 보통 들어갈 때 나올 때 같은 수준으로 해놓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난장판이었으면 나올 때 난장판으로 해놓고 나오시면 돼요. 그게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원칙이에요. 원상은 내가 들어갈 때 밀림이었으면 나올 때도 밀림으로 해놓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. 아주 간단합니다.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딱 들어가 봤는데 뭐 방충망이 찢어져 있거나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 있거나 여러 가지 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벽지랄지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린 방충망이랄지 이런 소소한 것들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 임차인이 하셔야 돼요.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한 것들.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갔다.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임차인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형광등 갈아 껴야 되니까. 그걸 생활하면서 사용하잖아요. 그 임차인이 해야죠. 형광등 불 안 들어온다고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저 불 안 들어오는데요. 저 갈아 낄지도 모르니까 와서 좀 껴주세요. 그럼 안 돼요. 신뢰관계가 깨지죠. 얼마 안 가서 이제 이러저런 꼬투리 잡아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생활하면서 발생하기 마련인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. 조금은 대규모 공사, 뭐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. 임대인이 책임져야죠. 임대인이 책임져야죠. 대규모 수선이잖아요. 네? 보일러가 안. 그리고 화장실에 그 물이 안 내려온다. 근데 이 공사가 좀 크다. 뭐 간단히 무슨 뭐 이렇게 거기에 뭐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게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물이 안 내려와서 배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. 그거 집주인이 해줘야죠. 그러니까 뭐 수도관이 막혔다. 아이 집주인이 해줘야죠. 수도관이 막혀서 이렇게 하는 거 집주인이 이런 것들은 그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.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보통은 임차인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만약 그걸 갖다 다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. 2년 임대차를 했는데 내가 형광등도 갈았어, 벽지도 갈았어, 그 다음에 뭐 전등갓도 예쁘게 해놨어, 보일러도 내가 고쳤어. 그러면 이 임차인이 나갈 때 그 집에다 내가 들인 돈 내놔라 이렇게 내가 이 집의 가치를 늘려놓은 거 아니냐?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보증금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된다. 그러면 형광등 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. 못 받습니다. 그럼 만약에 보일러를 수리했다. 받아야죠. 그게 유익비, 그 법률 용어로 유익비라는 겁니다. 유익. 그 어떤 건물의 가치를 높인 비용 있죠. 예, 유익비라고 해요. 그럼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여름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장마가 져서 뭐가 새가지고 막 방이 흥건해. 막 물이 새고 막 이렇게 이런 정도면 집주인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걸 임차인이 했다? 임대차 끝날 때 보증금 외에 그때 들어갔던 공사 비용 산정해서 받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전혀 잘 모르시니까 나가실 때 보통 그냥 나가시는데 정확히 하셔야 될 거는 그 임대차 그 과정에서 그런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런 거는 미리 메모를 좀 해두시면 돼요. 어떻게 뭐 이렇게 집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, 보통은. 그렇죠? 뭐 아까 말씀드린 형광등, 방충망,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, 뭐 보일러 문제,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 문제 대부분 이게 딱 규정화돼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다 판례로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무래도 임차인 쪽이 부담해야 되는 쪽이 맞고요. 좀 대규모 공사랄지 그다음에 비용이 좀 커지는 것들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왜냐? 그게 이치가 그렇습니다. 그 임차인은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보증금을 줬잖아요. 그럼 임대인의 의무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임차인이 잘 사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사용을 못 한다. 겨울인데 보일러가 안 들어와. 춥잖아. 사용 못 하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관 가서 잤어. 그럼 여관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극단적으로. 아니면 내가 임차 월세 안 내도 되는 그런 거. 사용 수익 못 하면 월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이제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하시다가 이제는 너무 짜증 나셔서 이제 또 자가로 이제 또 이렇게 하시고, 예. 자가 좋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자가도 또 이게
나중에 이제 본인이 또 임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. 예. 어이, 아이, 방충망을 갖다 임대인이 왜 해줘요? 아니 그걸 보일러 당신이 뭐 고쳐야지 내가 그걸 왜 해줘? 아니 화장실 막혔어? 아 당신이 굵으니까 막힌 거 아니야? 그걸 내가 왜 해? 이렇게 되신 거예요. 이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. 임대인 임차인은 항상.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는 한 번은 남의 반대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면 조금은 좀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. 제가 드린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성실히 답변드립니다.